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할 사연입니다. 북한이 지금껏 숨겨온 기쁨조의 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아름다운 여성들이 단순히 고위급의 성놀이개일 뿐 아니라 외국 접대에도 이용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누구보다 이런 실태를 잘 알고 있는 기쁨조 출신 탈북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년 전에 탈북하고 지금은 인천에서 정착하여 식당에서 일하며 살고 있는 탈북민 서미애입니다. 주변의 지인들한테 제가 기쁨조 출신이었다고 하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좋은 남편을 만나서 시집 가고 싶은데 이런 과거를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나마 나라TV에서 저의 한풀이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사실 북한에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트라우마처럼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숨도 안 쉬어집니다. 그 망할 김정은 놈 때문에 당한 게 되지만도 못한 만행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속고 살아온 세월이 야속해도 지금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를 치유해 주는 것 같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안이 정말 잘 살았어요. 아바이가 평양의대의 의사셨어서 늦은 나이에 젊고 어여쁜 저희 어마이와 결혼할 수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 나이 50살이 넘어서 제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저희 어마이는 당시 30대여서 그런지 저를 낳고도 건강하셨죠. 그렇게 평양에서 남부럽지 않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한에서 의사가 직업들 중에서도 돈 잘 벌고 안정적인 전문직이듯이 북에서도 의사는 대우를 받습니다. 워낙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도 아버지처럼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17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급격하게 살이 빠지시더니 사람이 핏기가 사라져 보이더랍니다.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 나이도 있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됐죠. 당시에는 철없이 자랐던지라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현실을 직면하면서 어머니가 걱정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는 가족의 걱정에도 69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북에서는 이 정도면 정말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남한에서는 다들 100세 시대라더군요. 저희 아버지도 북에서 굶지 않고 잘 살았는데도 오래 못 사신 것을 보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저주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의 두 남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저한테는 작은아버지인데 둘 다 늦둥이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예전부터 아들처럼 챙겨주면서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고 돈도 잘 버니까 예전부터 친가 쪽에서는 간섭이 심했어요. 저희 집안에 재산이나 유산을 남길 여유가 없었죠. 다 늦둥이 작은아버지네 가정에 주고 했으니까요. 남은 거라곤 살고 있는 집 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친가에서 나눠야 한다고 저희 어머니를 들들 볶았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 홀몸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지라 저희 어머니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북한에서는 여자가 함부로 나서면 안 되거든요. 저와 어머니는 둘이서 남은 돈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정신을 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남편 하나 믿고 살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나앉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매일 밤 울며 지새우던 어머니를 보며 19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저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학교 공부는 손에도 안 잡혔는데 어느 날 저에게 행운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이성 간부가 학교에 찾아온 겁니다. 소문으로 익히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관심이 없던 것이 이제야 눈을 부릅뜨게 만든 거죠. 듣기로는 김정은 수령 동지를 가장 가까운 데서 보필할 수 있는 비서를 뽑는다는 겁니다.
저는 미인이신 어머니를 닮아 솔직히 예쁜 편이었던지라 쉽게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마이한테도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며 내가 호강시켜주겠다고 떵떵거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요. 그렇게 저는 소위 말하는 기쁨조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북에서는 기쁨조가 겉으로는 추앙받는 직업이에요. 김정은 수령 동지를 가까이서 모실 수 있기도 하고, 기쁨조 동지들이 전부 길쭉길쭉 어여쁘니까 모두 추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솔직히 이런 영광스러운 모임에 일원이 됐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기쁨조로 활동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쁨조도 교육과 훈련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데 주로 받는 훈련은 남자 간부들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요. 우리는 수치심을 버려야 한다며 어린 나이에 예쁘장한 여자 학생들을 하얀 천만 입힌 채로 속옷도 못 입게 하고 앉혀놓고서는 남자 간부들이 와서 뚫어져라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눈물까지 났어요. 제 옆에 있던 동무는 저보다 1살 어린데 못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특별 교육을 받아야겠다며 끌려가더랍니다. 그렇게 끌려가면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뻔해서 이악 물고 간부가 시키는 이상한 체위를 하며 매일같이 참아왔습니다. 그렇게 개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홀딱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 후로는 간부들의 허벅지를 만지는 법이라든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고 싶다 한들 저희에게는 그럴 선택지도 없었어요. 비밀 보안이 가장 중요한 일이어서 말이 새어나가는 것조차 철저히 감시하는데 저를 우리들을 보내줄 리가 없죠. 죽어서나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정말 높은 간부나 김정은 수령 동지의 환심을 얻어서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쁨조들 사이에서 제가 눈에 띌 확률이 희박했죠. 어쨌든 그런 악조건에서도 훈련을 다 받고 기쁨조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어마이한테는 연락도 못하게 해서 소식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달해서라도 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마이가 저를 구하러 와주길 간절히 바랐던 거죠. 어느 날은 고위 간부가 10명을 호출했다는 지령이 내려왔어요. 그 간부가 진상으로 소문이 자자했던지라 저희끼리 서로 가기 싫어서 등 떠미는 바람에 나이가 어렸던 저와 어린 동무들이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도축장 끌려가듯 갔는데 정말이지 그런 변태는 처음 봤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무섭고 충격이 가시질 않아요. 밑에 속옷을 입지 않고 짧은 치마만 입고 들어가야 할 때에도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는데 어리고 예쁜 몸에 그저 성적 쾌락을 위해 도구처럼 별의별 변태적인 욕구를 푸는 겁니다. 어린 동무들의 뽀얀 몸에도 가학적인 행위들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 많았어요. 주변에서는 잘못하다가 사망한 동무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차마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밑에 뭘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고는 때리면서 하는 것이 대다수죠. 그리고 동무들 중에서는 김정은의 침실에도 단체로 들락날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김정은은 절대 한 번 온 기쁨조를 2번 부르지 않아요. 모두 처음만 빼앗기는 것이죠. 저는 다행히 한 번도 불려간 적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치욕스러운 삶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늘 가득했어요. 귀하게만 자라왔던지라 난생 처음 겪어보는 수치에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더라도 도저히 아버지를 보러 갈 낯이 없어서 못 죽은 거죠. 금이야 오기야 키운 하나뿐인 딸이 이런 치욕을 당했으니까요. 그 후로 죽지 못해서 산다는 심정으로 몇 년을 착취당했어요. 매일같이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들락날락거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악몽에서 벗어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정치인들 접대를 위해 파견을 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나서서 제가 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하고 싶다고 나섰기에 모두들 의아했을 겁니다. 중국에 갈 기회가 생겼기에 이때다 싶어서 파견에 지원한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행운이었죠. 저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이 비참한 삶이었기에 탈북을 하다 죽나 여기서 죽나 매한가지였기에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그때 같이 탈북한 동무들의 몇 있는데 자세하게는 밝힐 수 없어요. 당시 큰 도움을 받아서 은밀하게 탈북 계획을 짜고 적절한 경로를 탐색해서 중국에서 이곳 한국으로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혹시 모를 추적 방지를 위해 자세한 탈북 루트를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도 흔히들 아는 루트일 것 같네요. 어렵게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에는 그냥 마음이 다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안심이 되더랍니다. 중국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공안들한테 잡혀서 끌려가면 죽은 목숨이었기에 한시도 마음 편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세상에 그렇게 단잠을 잔 적은 없다 싶을 정도로 기절하듯 잤지요. 당시에 저를 심사해 주시던 국정원도 그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담요를 덮어주시더라고요. 어찌나 따뜻했는지. 그리고 국정원들은 다 잘생겼어요. 듬직하기도 하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어느 정도 기쁨조의 실태를 파악하고 계셔서 수월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꼭 모셔와야 한다며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저를 달래주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아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착하면서 정말 한국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날 정도로 행복했어요. 시장에 나가면 길거리에 그리 귀하디 귀한 복숭아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게 생각나네요. 북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귀한 과일은 아무나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딱 한 번 먹어본 게 다였어요. 그때 먹었던 것이 너무 달아서 죽으면 과일 나라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상 이상의 다양한 과일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보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먹어도 또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희 어마이도 얼른 이 행복을 누리게 해드리고 싶어요. 두고 온 어머니가 그동안 겪으셨을 고통이 가늠도 안 되지만 저도 나름 긴 세월 동안 자리를 잡으며 벌어온 돈으로 최근에서야 어렵게 브로커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국경 봉쇄가 강화돼서 탈북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인지라 돈도 더 많이 들어요. 인민군한테도 달러를 많이 줘야 하거든요. 자세한 건 아직 어머니가 탈북하지 못하셔서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조만간 어머니와 함께 나라TV에 다시 출연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북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저는 멈추지 않고 김정은이 몰락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워나갈 겁니다.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곳에 있는 불쌍한 여성들을 탈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저는 그저 이런 실태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합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미애씨 긴 사연이었네요. 저도 미애씨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북한의 여성 인권이 처참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미애씨 사연을 통해 북한의 추악한 실태를 더욱 알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